안녕하십니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최갑수입니다. 그 100세 시대를 맞이를 해서 요즘에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혼자 사는 그 노인분들의 그 빈곤 문제라든지 건강 또는 위험 등의 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과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 설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연구해 오신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연구원 포럼의 강창희 대표를 모시고 누구나 혼자 될 수 있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혼자 사는 노후 이런 문제를 다뤄보겠는데요. 네. 주로 이제 노인분들이 혼자 살고 있는 이유라 들 수 있는 게 사별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입에 담기 좀 뭐하지만 이혼 또는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하는 생애 미혼 주로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근데 우선 이제 작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50세 이상 남성분들 중에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이 45만 2천 명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50세 이상 여성 중에서 그 남편과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이 269만 6천 명이니까 그렇게 많습니까? 결국은 되게 남편분들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사별 후에 혼자 사는 기간이 남성의 경우에는 9년에서 10년쯤 사상 뜨는데 여성분들은 15년에서 16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혼자 남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죠. 그래서 작년에 결혼한 백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9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톡박이 있구나. 근데 이미 결혼한 분들은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에는 좀 입에 담기 좀 민망한 단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년 이혼이라든지 또는 나이 들어서 하는 황혼 이혼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죠. 먼저 이제 이혼인데요. 그 돌아온 싱글 결혼했다 이혼한 분이 1970년대만 해도 연평균 15,000건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 2019년에는요 11만 800건으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요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팔자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버렸는데 요즘 여성들은 결혼해서 실망을 하면 남편을 버린답니다. 근데 옛날에는 결혼해서 4년 이내에 아이고 실수했구나. 신혼이혼의 비율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제일 높았는데 이 작년에는요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소위 말하는 중년 황혼이혼의 비율이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5%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는요 37%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혼자 사는 노인분이 중년 신혼 이혼 한 분들은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큰데 중년 황혼 이혼한 분들은 진절머리 나서 그렇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혼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웃나라 일본은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작년에 702만 명 전체 노인분 중에 19.4%.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159만 명인데요. 왜냐하면 인구가 일본이 우리의 2.4배쯤 되거든요. 또 노인 비율이 2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는 159만 명인데 전체 노인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니까 약간이지만 우리가 일본보다 오히려 높아요. 그러니까 5분 중에 1분이 지금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5,200만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6%인데 일본은 29%거든요. 2배 가까이 돼요. 근데 앞으로 10몇 년 지나면 우리도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거거든요. 그때 가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또
그 이혼과는 별도로 예. 결혼을 안 하고 예. 그 나이 드신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50살까지 결혼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분들을 생애 미혼 또는 네. 평생 미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 평생 미혼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남자가 0.4%, 여자가 0.3%. 네. 그때는 결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작년에는요. 남성이 16.8%, 여성이 7.6%로 늘어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놀란 건 이웃나라 일본이에요. 네. 일본 남자의 26.7%, 여자의 이 17.5%.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남성은 거의 3명 중에 하나, 네. 여성은 5명 중에 한 명이 그렇죠. 결혼 안 한 채로 그냥 5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뭐가 좋은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도 일본도 다 똑같이 남자는 30%, 여자는 20%가 결혼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래요. 네. 그러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안에 들어간다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는데요. 왜 우리 세대는 다들 결혼들을 했을까? 네. 그때는 결혼을 하면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 한 방에 형제 우르르 살다가 결혼하면 세 방살이라도 단둘이 살거든요. 네. 이불도 새 거고. 네. 그런데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좋아질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네. 아니 부잣집 도련님 하다가 가난한 집에 가장으로 가라면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놈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무조건 내쫓아가지고 내보내라. 불편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네. 아니면 돈을 받든지. 네. 뭔가 이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싱글의 시대를 지금 막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제 다른 시각을 달리해서 네. 우리나라나 일본 모습 봤을 때 네. 여자들의 그 생애 미혼율 예. 이게 남자들보다 훨씬 네. 낮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이유인가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 안 하고 사는 분이 남성이 반대로 훨씬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보니까 여성분들이 네. 본인보다 경제력 등에서 조건이 부족한 남성과 결혼할 경우에는 본인의 경제력 상황이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여성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된 남성 중에서 네. 그 조건이 좋은 남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분하고 재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여성을 끌어들이는 재력이나 매력 있는 남성은 결혼했다 이혼했다 또 재혼을 반복할 수가 있는 데 비해서 네. 그렇지 그렇지 않은 남성은 결혼 기회 자체를 못 갖는 그런 그 남성 간에 그렇지. 격차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보면은 그 노후에 저 혼자 되는 이유가 예, 그 사별이라든지 예, 예, 또는 이혼, 예, 졸혼, 예. 일본말로 소치코네라고 하는데 예, 또는 뭐 생애 비혼, 예, 예,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러한 그 원인 중에 예,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그 차이가 생기는 게 예. 뭐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이게? 우선 그 사별은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혼이요. 네. 저는 놀랐는데요. 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작년에 2.1건이었는데 네. 일본은 재작년 통계지만 1.69건. 아시아에서 한국의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네. 그 2000년 그 초에요. 일본에서 나리다 이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막내 아들이 결혼해서 나리다에서 신혼여행 떠나면 참았다가 이 이혼 황혼 이혼 선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신문에 보도가 돼가지고 저는 일본은 이혼율도 높고 황혼율이 우리나라보다 무지개 높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더라니까요. 아. 이 황혼 이혼율이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우리나라는 37%, 일본은 19%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별 다음에 이 중년 황혼 이혼이 많아서 이 혼자 사는 분이 많은 것 같고 네. 일본은 생애 미혼율이 높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남자가 16.8%, 여자가 7.6%가 생애 미혼율인데 네. 일본은 남성이 26.7%, 여자가 17.5%이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생애 미혼율이
일본의 2000년 초의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말했지만 급속하게 따라가니까 그렇죠. 몇 년 지나면 우리도 일본 수준의 생애 미혼율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에 그때 혼자 사는 사람은 일본보다 더 앞서서 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우에노 지스코라고 동경대학 그 교수했던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일본에서 싱글 노인이 늘고 있는 거는 사별이라든지 이혼도 중요한 이유지만은 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혼인율의 저하. 네. 그러니까 생애 미혼 때문에 그렇다. 네.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도 이제 그 중년 황혼 이혼과 생애 미혼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참 그래서 혼자 사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우리가 일본은 기술적으로는 앞서야 되겠지만은 예. 이런 이혼율이나 이런 게 일본을 앞서면 안 되는데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느낌이 네. 듭니다. 네, 네. 약간 이제 화제를 달리해서요. 예. 그 나이 들어서 이제 혼자 될 경우라도 예. 혼자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자녀분들하고 예.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뭐냐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요. 네.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고 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80%가요.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하거든요. 네.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자기도 아파 떠나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이 핵가족이 일반화되고 달라진 그 가치관 네. 그리고 생각이 다른 세대하고 한 집에 살면 불편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갈등 문제.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이 네. 그 70년대, 80년대에 경제 성장을 주도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이 세대가 부모 세대가 네.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도 생활에 문제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들 자식들하고 안 살고 혼자 살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싱글 노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예. 그 라이프 사이클에도 약간 변화가 일어날 텐데 네. 그 일본의 그 단카이 세대 아시죠? 예, 예. 새로운 이제 고령 문화를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네. 요즘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못 하고 있겠지만은 네.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좀 푹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보통 가는 기간이 예. 45일 예. 내지 60일 정도 잡아놓고 예. 주 목적은 이제 외국 한번 생활을 해보고 네, 네.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말 배웠지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예, 예. 좀 어학 좀 조금 배워보고 네. 그다음에 주 목적이 관광. 3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예. 주로 이제 60대에 그 중년 퇴직하신 분들 예. 내지는 그 애들 다 키운 예. 가정 주부들이 대부분 예. 신청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소개해 드리려면은 그 해외에서 그 주재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예. 은퇴하고 나서 예. 시니어 통역 가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동경 같은 데에서 1시간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은 예. 한 1,000엔 정도,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는 모양인데 예. 3,000원 정도 받아가지고 친구들 만나서 예. 예. 그 이자카에 가서 술 한잔하고 예. 뭐 이런 거로 이제 생활을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데 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라이프 사이클 변화가 생기죠. 예,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통신대학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 일부가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네네. 해외까지 가는 거는 경제력이 좀 딸리니까. 부담이 되고 어쨌거나 우리 시골 가보면은 마을에 관에 노인분들 모여 살잖아요. 네. 노인 동거. 네, 그리고 이 지역사회, 가족이 아니더라도 네,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네, 이 뭐랄까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든지 네, 그 뭔가 가족보다도 더 가까워지는 네, 그런 세상이 오고 있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 지역사회 또는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네, 예.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통계적인 한번 숫자를 여쭤보겠는데 네. 그 다른 나라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시는 예, 예. 가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사는 노인분하고 또 혼자 사는 가구하고는 조금 약간은 다르지만 하여튼 간에 그렇죠. 1인 가구 비율을 봤더니요. 네. 우리나라도 작년에 그 젊은 분들이 혼자 사는 1인 가구, 네. 그다음에 독거노인 1인 가구 네. 합쳐서 우리나라도 32%로 네. 그 가구 원수 비율로 볼 때 2인 가구를 우리가 넘어서 가지고 우리도 1인 가구 비율이 제일 높더라고요. 네. 근데 놀란 건요. 유럽은 훨씬 높은데 예를 들어 스웨덴은요. 전국 평균 57%. 스톡홀름은 60% 이상이 혼자 산대요. 네. 그러니까 온 천지가 그냥 혼자 사는 거죠. 네. 그러면 스웨덴은 우리보다도 우울하고 불행한 나라일 것 같은데 그 얼마 전 에코노미스트에 나온 걸 보니까 스웨덴이 세계에서 7번째로 행복한 나라래요. 네. 왜 그러냐? 혼자 살더라도 연금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고 네. 혼자 살더라도 지역사회,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외롭지 않게 행복을 찾는 방법을 네.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네.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혼자 사시는 예.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예. 관련되는 책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갔더니 네. 이 혼자 사는 노인의 노후에 대한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별로 책도 다 있네. 이거 사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일본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 책이 잘 팔리는가 시내 대형 서점에 갔더니요. 네. 한쪽에 화제의 책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도 20권이 쫙 있다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어떤 책이냐.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대비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희한한 책이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네.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심약해진답니다. 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라는 책에 써 있더라고요. 네. 네. 이런 책들이 지금 일본에서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뒤따라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돈 문제로 또 귀결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네. 우리가 혼자 사는 노후의 대비를 위해서 네.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연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젊을 때 건강하던 분이 환갑 넘어서 생각지도 않은 게 암이니 심혈관 질환, 이 중대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중대 질병 보험 하나 좀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자립심이 필요하고요. 네. 또 새로운 공동체로 편입해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취미생활 이런 행복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혼자 살더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결국 네. 그 일을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로움에 견디는 힘, 고동력을 키우는 거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족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에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 일본에서는 지금 3대가 한 건물 안에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개축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세제 혜택. 또 노인분들이 혼자 큰 집에 살고 있으면은 젊은 분들과 그룹 리빙, 공유 경제 네. 이런 것도 또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이런 문제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남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 예, 본의 아니게 이제 세상을 떴다. 예, 그러면 아내는 혼자 살 거 아닙니까? 예, 혼자 이제 그 살아야 되는 예. 아내분들한테는 어떠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럼 미리 네. 노후 준비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는데 네. 그보다는 혼자 남아서 십몇 년 살아야 되는 네. 아내분을 배려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네. 그 오래된 얘기인데 전라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네. 아침에 미역국에다 식사 잘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마다먹고 농담도 안 먹겠다가 아이고 피곤하다고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근데 옛날에는요, 변호사가 돌아가시고 나면 여기저기 수임료로 땅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무지개 싸우는데 네. 이분은 본인 돌아가신 데 봤더니 본인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래요. 싸울 일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줬는데 사용권은 만화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사모님 거야. 그런 식의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내분을 배려한. 합리적인 그 예. 증여, 사전 증여, 예. 증여가 필요하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 우리나라도 집값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는 주거 형태에도 예. 그 어떤 영향을 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우선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이고 가구 수가 2,100만 가구인데요. 네.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을 합쳐 보면은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때는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2019년에는 58%로 늘었고 네. 2045년이 되면은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은 벌써 오래전부터 60%가 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큰 집을 갖고 있다는 게 나중에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일본의 많은 그 노부부들이 혼자 됐거나 또는 둘이만 남아 있을 때는 어디서 사냐, 이 18평에서 20평짜리 네. 병원이 가깝고, 네.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가깝고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쇼핑 가깝고, 네.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형 고층 아파트를 요즘 고독사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새 그 나이 드신 남성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예. 시골에 집 지어놓고 전원주택 생활하는 거 상당히 그 선호하는데 예. 저 소연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도 약간 한번 생각해볼 젊을 필요가- 때는 상관없는데. 글쎄.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한테 유행하는 게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가깝고, 네.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네. 그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은 이 교회로 빠져나가서 넓은 데서 유유자적하고 살 거다. 네.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네. 아니에요. 도쿄의 노인들도 서울의 노인들도 역세권의 조그만 집에서 살고 싶다. 네. 다 그렇게 대답한다고요. 그걸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교유의 시대에서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네. 교유의 시대에서 도심의 시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도심의 오히려. 시대로. 오히려. 네. 예. 아, 참 이게 갈수록 좀 그 어려워지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노후 준비를 하는 방법에 예. 있어가지고 혼자 사는 남자 예. 또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 예. 어떤 게 다른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요, 혼자 살게 될 때 빈곤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되고, 네. 남성분들은 네. 고립되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다. 네.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는 이런 차이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예를 들어서 남성은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어 두는 게 좋아서 거기에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또 여성은 이 돈 문제이기 때문에 자립할 수 있는 노후 생활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요새 일본에서 그 개호 난민 예. 또는 임종 난민이라는 말이 이제 자주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게? 그게 뭐냐면요. 개호 난민은 개호는 우리말로 말하면 간병, 돌봄 이런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나이 들어서 혼자 됐는데 네. 자녀들은 딴 데 가 있고 네.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 시설이 없고 또 그런 요원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교하면 20년쯤 고령화 사회를 앞서가기 때문에 일본의 노인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설이 부족하겠죠. 네. 우리나라도 아직은 이렇게 뭐 시설 부족이 하다고 큰 사회 문제는 되지 않고 있지만은 네.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원이 뭐냐면 우리는 중국 동포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네. 얼마 지나서 이제 그분들이
경제력이 높아져서 안 오게 되면은 네. 우리도 일본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개호 난민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집에서 혼자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병원이라든지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일본은 지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 사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사 사회, 죽음이 많은 사회를 맡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재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 병원이라든지 네. 그 시설을 늘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도 시설에서도 임종을 맞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돼가지고 네. 그거를 임종 난민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우리도 10년, 15년쯤 되면은 일본과 같이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될 때는 야, 이게 개호 난민, 임종 난민이 남의 얘기 아니구나. 네. 지금부터 미리 각오를 해야 준비해야겠다.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수사님의 그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네. 우리 사회도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노후에 혼자 살 수 있는 예.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 정리하는 측면에서 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일본은 702만 명이고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4%. 네. 우리나라는 159만 명인데 전체 노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6%. 지금 현재도 비율은 우리가 높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5,200만 인구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16%인데 일본은 29%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도 이제 10몇 년 지나면 지금 일본 수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네. 그때 가면은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질 건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이 지금부터 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가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사람은 가족에서 태어나 가지고 가족을 만들지만 언젠가는 가족으로부터 졸업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의 경우 고령자가 나이 든 분 노인들이 혼자 사는 거를 비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혼자 살게 되면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회가 되면 아마 생각이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싱글은 고립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고 네. 우리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로 해가지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네. 뭔가 그 싱글 노후, 혼자 사는 노후가 비참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멋진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각오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지금까지 트러스트온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강창희 소장님으로부터 누구나 혼자 사는 노후를 맞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이 노후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